복합지역인 창원시 의창구의 행정구역 조정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총선에서 시민들의 표심 변화가 주목됩니다. 폐기물이 묻힌 매립장이 동네에 있다는 사실도 몰랐던 주민들, 심지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에서 양산 오곡 폐기물 매립장을 살펴봤습니다.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도선 하청지회가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한화오션을 규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민심과 후보를 알아보는 선거레이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원 대표 도농복합지역인 창원시 의창구인데요. 지난 2021년 행정구역 조정 이후 변경된 선거구로 치러지는 첫 총선으로 시민들의 표심이 주목됩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농복합지역인 창원시 의창구. 역대 총선에서는 보수 정당이 승리를 독차지해왔습니다. 최근 열린 21대 총선과 보궐선거에서 미래통합당 박완수 후보가 59%, 국민의힘 김영선 후보가 62%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창원 5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많은 9명이 금배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역인 김영선 의원과 김종양, 배철순, 장영기, 김상민, 엄대호 등 6명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권은 더불어민주당 김기훈, 김지수 예비후보 2명이, 진보당도 정혜경 예비후보가 이름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변화의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33년 전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기형적인 구조로 자른 선거구가 정상화됐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3년 전 이른바 창원판 게리맨더링으로 불리던 의창구 선거구를 행정구역 조정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조정을 통해 용지동 등 9개 법정동이 성상구로 편입됐고 인구가 4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이후 보궐선거가 열렸지만 편입동 주민들도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큰 표심 변화가 없었습니다. 달라진 선거구로 첫 총선을 치르는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 변화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이 선거 구도를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의 공천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밀양의령 함안창녕 선거구가 시끄럽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도시군 의원 공천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2년 제8대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민단체는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조혜진 국회의원이 개입했다는 이른바 밀실 공천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논란은 총선을 70일 앞둔 지난 1일 다시 불거졌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지방선거 공천 논란과 관련해 조혜진 의원이 책임지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사태는 결국 공천해야 할 공천이 사천으로 지역구 밀양, 함안, 의령, 창녕, 국회의원 3선의 조회모 의원이 자행한 결과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의 지역구를 둔 도시군 의원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단체의 주장은 근거 없는 모략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저희를 죄인처럼 대우하고 언론이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 조 의원 측도 반발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명백한 경선 방해 행위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법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역에 꼭 선거를 앞두고서 이렇게 의도적인 집회를 하는 데 대해서 그분들이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또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도 취하겠다는 그 대응을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60여일 앞두고 또다시 조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논란이 불거져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김해시가 민홍철 의원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4선 도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 의원은 책임 정치로 정치개혁에 앞장서 미래를 향한 큰 틀의 정치를 펼치겠다며 이를 위해 다선 의원의 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민 의원은 경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중 최다선 도전 후보로 이날 민 의원은 선관위의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 하청지회가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한화오션을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6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2일과 24일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한화오션 경영진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발생한 사고를 따라다니며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또 다른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정부와 한화오션은 외주화를 중단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경상남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의사단체의 집단 행동에 대응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부산에는 고리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그동안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은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왔지만 인근 지역인 부산 해운대구나 금정, 경남 양산 같은 경우는 위험을 대비할 예산이 전무한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법이 개정되며 예산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아쉬운 반응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반경 30km까지의 구간으로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을 중심으로 해운대, 금정, 동래 연제 수영 전 지역과 남구, 부산진구, 동구, 북구의 일부가 포함되고 인근 경남은 양산이 포함됩니다. 지난 2021년 원자력 시설의 방사능 누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역이 확대됐는데 안전을 위한 예산은 없어 해당 지자체들의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만 배분됐던 원자력 발전 지역 자원시설세 교부금을 원전 인근 지역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의 경우 교부금 전체의 35%를 광역지자체인 부산시가, 나머지 65%를 기장군이 가져가는데 부산시가 받는 교부금 중 20%를 앞으로 부산 9개 시군에 배분해 지역별로 약 8억 원이 지원됩니다. 해당 예산은 주민복지사업이나 방사능 방제, 방호 사업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의 기초지자체들은 애매하다는 반응입니다. 양산시의 경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지만 광역 단위의 원전이 없어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맹점이 존재하는 데다 예산 규모가 턱없이 적어 어디에 사용할지 난감하다는 겁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들이 합심해 구성한 전국 원전동맹 행정협의회는 이를 보완할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이 필요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과는 지원 예산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매우 아쉬운 사항입니다. 원자력 안전교부세는 우리 협의의 존립 목적이기도 합니다. 회원 지자체와 논의를 통해 방안을 다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원자력 안전교부세는 2022년 법안이 발의된 이후 표류 중입니다. 정부가 지방재정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수혜자인 지자체들의 아쉬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정 폐기물은 그 유해성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폐기물이 묻힌 매립장이 우리 동네에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은 물론이고 방치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양산 어국의 폐기물 매립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에서 점검합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용이 종료된 양산 어국의 한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옹벽 곳곳에서 물이 흐르고 우수가는 파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보수된 옹벽조차 사가 갈라진 틈마다 물이 새고 흙이 떨어집니다. 매립장 뒤편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물이 새고 갈라진 건 기본, 옹벽이 뒤틀려 무려 10cm 넘게 벌어진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는 없습니다. 매립장 문은 닫혔고 녹슨 안내판에 나온 업체도 전화번호도 실존하는 건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지정 폐기물이 매립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동네에 매립장이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몰랐습니다. 침출수가 유출돼도 빠른 대처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어곡에서 산 지가 지금 22년째 살고 있는데 지나가면 그냥 해상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저게 위험한 폐기물 매립장인가 이 생각하는 사람 전혀 없죠.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그 뒤에 또 노인 요양 시설도 있고 한데 굉장히 안 좋죠. 언덕처럼 보이는 곳이 모두 폐기물 언덕입니다. 축구장 4개 규모 부지 내에 매립량만 78만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침출수 추정 깊이도 20여 미터로 기준치를 10배나 초과했습니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된 매립장은 이후 업체가 20년간 사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가 부도를 맞으며 방치됐고 2019년에야 새 업체를 찾았습니다. 부도 업체가 낸 이행보증금으로 양산시와 낙동강유역 환경청이 관리해왔지만 그마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천입니다. 공장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하천입니다.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할 정도로 악취가 심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숲속에 있어 노출되지 않는 하천. 산업단지 빗물이 모이며 바닥은 이미 여러 색으로 변했고 퇴적물도 걸쭉하게 쌓여 있습니다. 버려지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계속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하천에 물을 보시면 또 물도 이게 이 자리가 옛날에 다슬기가 있었고 가시가 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다슬기가 어느 미생물이 하나 서식할 수 있는 자리로 변했습니다. 이 물은 유산천과 양산천을 거쳐 부산 식수원인 낙동강으로 흘러갑니다. 폐기물 매립지라는 거를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거든요. 저런 물들이 사실 양산천에 흘러가듯이 낙동강으로 유입이 된다 그러면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굉장히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25년 전 조성된 뒤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 매립장. 업체의 보고서에 양산시와 낙동강유역청은 시정명령만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진과 태풍 등 잇따르는 자연재해 속에 침출수 유출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이 8일부터 12일까지 1,311편의 항공편을 운항합니다. 김해공항은 지난해 설 연휴 기간 대비 21% 증가한 21만 8천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국내선 581편, 국제선 730편을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선 다낭과 타이베이행 총 8편, 국내선 김포, 제주행 총 8편은 부정기편으로 추가됩니다.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대 A씨는 지난 4일 정오부터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모습을 생중계한 뒤 저녁 7시 30분쯤 거제시 이룸면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는 7시 10분쯤 낚시를 하러 간다며 차를 몰고 나가자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밝혔으며 정확한 사건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